태풍 흰남노가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역대급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 한반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거나 예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리는 곳은 300mm 넘게 지금 내리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이 이제 흰남노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상태는 이제 예. 뭐 공기는 담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긴 한데요. 네. 오늘은 태풍의 전면에서 예. 그러니까 찬 공기와 태풍이 밀어올려주는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지역에서 지난 그 8월 폭우처럼 매우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태풍의 이제 전초전이죠. 예. 아직 태풍의 본격적인 그 영향을 받는 때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2일, 3일, 4일은 태풍의 전면에서 내리는 비로 태풍이 안 와는데도 어딘가는 상당히 많은 비가 그랬었죠. 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자, 태풍이 들이닥치는 제주도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할 텐데 5일 오후부터 6일 낮 12시 전후까지 그러니까 예. 약 한 12시간 반 정도는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네. 드는 시점인데 그 직접 제주도에부터 영향받는 시점은 한 5일 오후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간접적 영향권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 타이완 동남 동쪽 해상으로 서서히 북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까지는 보니까 속도가 시속 2km 정도로 느린 속도였는데 점점 북상하면서 탄력을 좀 받는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한 뒤 그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바로 내달리지 못하죠. 거의 그 한 하루 반 정도를 예. 시속 2km면 사람이 도보로 걷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 태풍이 아직은 발걸음을 빨리 갖지 않았는데 지금 시속 한 6, 7km 정도로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고 5일 오후부터는 시속 한 25km, 30km로 이제 이동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태풍이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비와 저희가 뭐 연일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비와 바람 모두 역대급뿐만 아니라 태풍 면적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한반도보다도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로 보시기에 강한 태풍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네, 그 제 경험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59년 태풍 그 사라는 뭐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요. 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예. 그다음에 뭐 가까이는 2016년 태풍 차바. 예. 그 진로가 어떻게 유사한 거를 이제 찾게 되는데 서해로 들어간 태풍이 있고 남해로 생각한 태풍이 있고 대안으로 빠지는 태풍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 태풍이 59년 태풍 사라,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들이죠. 예. 2003년 태풍 매미, 이번 그 11호 태풍도 거의 경남 남해안 어딘가 부산하고 경남 남해안 이 사이로 중심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가 그렇게 사상 초유냐 하면 이제 태풍의 중심 기압이 이 가장 강하게 발달할 때 이게 915 헥토파스칼까지 발달했거든요. 예. 지금은 한 935 헥토파스칼 정도 됩니다. 더 세진 거죠. 그래, 네. 태풍이 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약해진 거죠.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제자리에서 거의 돌면서 뭐 제자리에 있으니까 밑에로부터 찬 바닷물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해지는데 그러면 이대로 쓰러지지 약해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한 4일 오후쯤 되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리를 잡고 따뜻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주도 지날 때쯤 중심 기압이 한 945 헥토파스칼 정도 예상하거든요. 예. 이 정도면 그 태풍 사라, 태풍 매미들이 우리나라 가까이 왔을 때 중심의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가 날 것이다. 지난 8월 달에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늘 오는 장마 형태의 비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의미의 그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기후변화로 어찌됐건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 약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오랫동안 머물면서 해수의 어떤 뜨거운 공기를 끌어모으느냐, 네. 아니면 빨리 지나가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리게 지나면 에너지를 마음껏 따뜻한 바다로부터 공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방향을 바꾼 뒤에 이게 움직임이 이제 둔해졌을 따름인데 예. 제자리에서 거의 돌다 보니까 밑에 바닷속에 찬물을 지금 끌어올렸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느린 게 진행을 하면 따뜻한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수증기입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리게 만약 이동을 하거나 예. 뭐 5시간에 지나갈 걸 하루 동안 지나간다거나 이러면 힘을 굉장히 강하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 예상에 따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한반도에 상륙했었던 사라 또 매미를 네. 합친 것보다도 네. 더 강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본부장님 보실 때 전문가시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태풍을 합한 것보다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도 강할 것이다. 이제 어쨌든 이런 굉장히 의미고. 것이다. 네. 예. 왜 이렇게 흰난로가 발달을 했냐면 태풍이 상당히 고위도에서 위도가 북위 27도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통상 태풍은 저희도 북위 한 20도 안팎에 바닷물의 온도가 26도 이상 되는 바다에서 태풍은 발생합니다. 찬 바닷물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27도 부근에서 상당히 태풍치고는 고위도 그다음에 동쪽에서 발달을 했는데 예. 이게 이 태풍을 움직이게 한 지향류가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엉뚱하게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서진을 하고 남진을 했거든요. 그 지역 한 3, 4일 지나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31도나 되는 아주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힘을 많이 갖게 된 초강력 태풍, 그렇군요. 우리가 말하는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방향을 틀고 일시 숨고르기 상태에서 약해졌지만 예. 다시 또 내일 오후면 그 힘을 얻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매우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절이 우리나라 상층에는 이미 찬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정도로 찬 공기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자, 태풍은 뜨거운 열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찬 공기와 남쪽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뭐 폭우는 뭐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이번 태풍으로 나타날 건 다 나타날 겁니다. 강풍, 폭우, 해일,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만조 시간에 물이 못 빠져서 역류. 예. 뭐 이런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서 특히 남해안, 경상도 동해안, 전라남도 남해안.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비교적 먼 서울은 영향권에 직접 바람은 좀 불겠지만 예. 영향권에서 한 400km가 넘으니까 하여튼 경기 남부 지역까지는 예. 이 직접 영향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피해는 클 것이다. 예. 이겁니다. 자, 태풍이 지나갈 때 이제 위험 반원의 네, 어떤 네. 오른쪽에 놓이는 게 위험하고 네, 네. 왼쪽보다 오른쪽이 위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예상 경로를 보면 네. 우측이 이제 일본이고 네, 좌측이 한국인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 좀 스치고 갈 거다고 했는데 좀 더 왼쪽으로 네, 왔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일본과 한국을 좀 비교한다면 그 피해가 지금 일본은 좀 큰 네, 상태인 것 네, 같은데 네. 한국의 피해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태풍의 중심의 위치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부산 스치듯 지나갈 것이다. 예. 6일 오전에. 자, 그런데 뭐 시제는 거의 비슷해요. 시점은. 네. 근데 그게 약간 경남 남해안. 이게 뭐냐면 거기가 뭐 20km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골프 홀인원 이상의 그런 정도의 그 정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간다더니 왜 경남 남해안으로 와? 크게 벌어졌네? 절대 그런 의미로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군요. 태풍의 강풍 반경이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목포로 온다. 그러면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 기찻길 달리는 태풍이 아니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좀 빠졌다가 서쪽으로 했다 이렇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태풍 진로가 약간씩 그 정도의 차이는 홀인원을 할 만큼 정확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 밑에 몇 킬로미터에서 오는 걸 5일 뒤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내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태풍이 진로가 왔다 네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유럽 그 ECMWF라는 그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의 GFC, 미국 기상청 모델, 일본 기상청 모델, 한국 기상청 예측 모델이 똑같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모델의 성격이 다른데 거의 비슷한 오차 네네. 범위 안에서 맞다. 거의 비슷하다. 예. 하여간 경남 남해안 어딘가 상륙할 때 그게 뭐 거제도냐 뭐 이런 거 논하는 예, 예. 건 그러니까 그 제 중요하지 말씀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왼쪽에 놓였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좀 덜할 거다. 이 차이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요, 이렇게 매우 강력한 태풍에서 우리가 위험 반원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진행을 할 때 태풍은 반시계 방향을 회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의 편서풍지대에 그 강풍을 만나거든요. 자, 그러면 왼쪽은 진행하려는 순환에다가 편서풍을 만나니까 감소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가항 반원에 들면 오른쪽보다 위험 반원. 여기는 힘이 더해지거든요. 그런 건데 그 지금의 태풍의 위력에서는 위험 반원, 가항 반원 따질 게 아니라 다 영향을 받고요. 마침 이게 아까 말한 위험 반원 그 논리라면 서해상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예. 위험 반원에 들기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은 그 뭐 위험반에 든 일본이 더 위험하고 가항반에 드는 한국은 좀 약하고 절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태풍 흰남노 네. 최고 단계 대응 태세를 그래야 갖추라는 지시를 됩니다.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뭐 좌우에 위치한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네, 네, 그냥. 정말 역대 보지 못한 태풍을 맞을 수 있을 맞습니다. 만큼 네. 대비 태세를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떤 좀 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자, 8월에 폭우가 와서 지금 집안이 대단히 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오기 전에 2, 3, 4일 또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다가 본격 태풍이 오면 강풍과 폭우가 태풍의 특징이거든요. 침수 우려가 되고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농민들 걱정입니다. 아직도 집안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뭐 예. 그런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강풍이 보니까 뭐 귤, 사과 이런 것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걱정이 되고요. 자, 그 지하차도 물 많이 올 때 지나간다고 해서 또 그 차량 침수 걱정해야 되고요. 침수대 지역은 물에 잠긴 지역 걸어가면 또 감전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집중호우 왔을 때 그 대비 그런 상황을 잘 참조해서 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2, 3일 전부터 태풍이 온다, 제대로 강한 게 온다라고 막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재산 피해는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명 피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매미 때 태풍 매미 때 사망자가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많았었죠. 예. 자, 이번에 그 못지않은 강한 태풍 중심 기압이 한 950 헥토파스칼 정도 될 때 우리 네. 제주도가 지날 텐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교할 때 예. 그 좀 위험한 상황인데 인명 피해 없도록 각별히 소중한 인명 피해 없도록 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세력이 좀 줄어들길 기대해 네,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상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